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수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수한 아이들을 키울 때는 정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그 영재성, 이런 능력이 정말 낭비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능력이 정말 잘 발전해서 성장해서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열매가 없으면 사실 우리는 영재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어릴 때 아주 뛰어난다, 그렇게 엄마들은 생각을 많이 하시죠. 우수했어요. 굉장히 우수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그 아이가 결실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이거는 부모님들이 방향을 잘 잡아주고, 그리고 적절하게 물도 주고, 그 다음에 거름도 주고 해서 그 나무를, 그 아이를 잘 키워내야 돼요. 그 나무처럼 큰 거거든요. 정말 사과나무를 하나 키운다 그럴 때 우리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과나무를 키우는 거. 좋은 사과를 얻기 위해서 정말 그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그 농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방어도 해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릴 때 출중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해서 나중에 그냥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인데 가지만 아주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또 열매가 있어도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아주 조그만한 그런 열매, 상품성이 없는 이런 열매를 맺는 그런 아이들, 참 안타깝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거와 관련 어찌 보면 대단히 영재교육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런 주제는요, 천재도 영재도 참기 어려운 고통 후에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라는 거예요. 참기 어려운 고통. 자, 어머니들,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고통의 상황이 왔을 때 그 참기 어려운 고통을 잘 이겨낼 준비가 됐나요? 그게 참 안 됐으면 힘들어요. 참기 어려운 고통을 잘 이겨내야만 거기에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정말 보면은 열매는 기대해요. 예를 들면 학교 가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도 일종의 열매죠.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정말 열매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도 뭐 열매죠. 정말 전문직으로 나간다든지 요즘에 그런 거를 굉장히 원하는데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 그 아이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아이가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참기 어려운 고통을 아이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고통 후에 비로소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와 관련된 대단히 원론적인 얘기를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요,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한 도구다. 열매를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영재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모님들은 IQ가 높다, 그러면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해요. IQ가 높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IQ가 130이 넘고 135가 넘고 심지어는 140이 넘고 뭐 상위 1%고 상위 0.5%고 너무 기분 좋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 이거는 도구야, 도구. 정말 열매를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거는 즉 다시 말해서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앞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준비,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은 어려움을 너무 안 줘요.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너무 어려움을 주지 않고 힘든 일을 주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하면 된다. 아이들은 공부만 하면 끝이야. 안 그래요. 세상은요,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모든 문제들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만 하고 큰 애들 나중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부실한 열매를 맺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와요. 부실한 열매. 부모님들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드리는 그런 얘기를 부모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거를 실천을 못해요. 그 실천을 안 하면 그 아이가 뭐 엄마가 기대하거나 아빠가 기대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성장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는다고 생각해요. 힘든, 어려운, 참기 어려운, 제가 오늘 그런 표현을 썼는데, 참기 어려운 고통이라는 거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 군데서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좀 공부하는 거, 공부하느라고 힘든 거를 좀 견뎌내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공부하느라고 힘든 거는요, 사회에 나오면은 사실은 그때가 너무 즐거웠다, 그런 걸 많이 해요. 사람들이 내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좋았어, 힘들었지만 그게 제일 좋았어. 왜? 사회 나가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재성은 열매를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된 게 아니다. 다 된 게 아니다. 우리 아이가 영재다. 영재성을 가지고 있다.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요, 열매는 고통 후에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통 후. 제가 오늘 주제하고 관련이 많은데, 고통. 여러분들, 어떤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열매를 얻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어떤 나무는 뿌리를 갖다 심을 수도 있고요. 어떤 나무는 씨를 심어서 씨에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씨를 심어서 땅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나무가 성장해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바람이 있고요. 겨울이 오고요. 춥고요. 얼고요. 그런 일이 있고요. 또 성장하면서는 벌레도 오고요. 해충도 오고요. 또 과일이 만약에 맺혔어요. 과일이 맺혔는데도요, 그 과일이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일이 떨어지지 않게끔 농부들이 잘 옆에서 도와주죠. 어찌 보면 사과나무를 잘 키워서 열매를 딸 때까지 농부가 하는 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 많은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정말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런 사과, 그런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열매를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재성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재성은 열매를 얻기 위한 도구야. 그래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 우리 아이들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시키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가 똑똑하다, 영재다, IQ가 높다, 그걸로 멈춰서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고통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겨울이 왔는데 그 겨울을 잘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사과나무가 돼야지 그 다음에 사과를 딸 수가 있는 것이고 사과를 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열매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교 가서 공부를 시켜요. 영어도 시키고 수학도 시키고 많이 시키죠. 학원도 보내고 돈도 많이 들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돈을 들이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전인적인 그리고 완성된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수학하는 거, 그 다음에 영어 하는 거에만 집중하게 되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너무나 한쪽으로 편중되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늘 영재아이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거는 실생활 속을 많은 경험을 시켜야 돼요. 실생활에 많은 경험을 시켜야지 학교에 그냥 그 학습하는 거가 전부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을 때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작은 열매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에 과연 그 아이가 사회에서 정말 인정받는,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목표를 거기다 둬야 돼요. 우리는 목표를 전부 다 대학교 입학에만 둬요.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를 제가 보다 보니까 대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인터뷰를 하는, 서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여러 대학교 학생들을 많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대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진로 어떻게 갈 거냐, 어느 방향으로 나갈 거냐 분명하지 않은 애가 많아요. 그리고 또 준비하는 과정이 막 흔들려. 그런 말들을 대학교 벌써 3학년 4학년인데도 그런 경우 서울대학교 들어간다 그러면 다 된 게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지, 열매 안 맺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명문대 학생, 그게 사실 나중에 우리가 바라는 방향일까요? 영재 아이가 서울대학교 갔으니까 끝난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맺을 때가 있는데 그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부모님도 그거를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돼. 금방 뭔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과일을, 열매를 맺는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열매를 맺는 때를 우리가 잘, 그때까지 아이를 잘 기다려 줄 줄 아는 그런 부모님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천재는 참기 어려운 고통 후에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 열매를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열매는 고통 후에, 반드시 고통 후에 온다. 고통이 없이는 좋은 열매를 얻기 어렵다. 그럼 셋째는 열매는 맺는 때가 있다. 맺는 계절이 있고 맺는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수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더 정말 꼼꼼하고 정말 체계적이고 그리고 좀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런 대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